안녕하세요, 대행자입니다. 와, 오늘 진짜 춥네요. 오늘도 어김없이 배달을 하러 나왔고 오늘 좀 빡세게 일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녁 피크 마무리 중이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하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쿠팡이 배달이 들어왔습니다. 8,100원짜리고 4에서 5kg, 약간 5kg 넘겠다. 네, 오늘 확실히 추워서 그런지 단가가 괜찮습니다. 네, 일단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을 이제 거의 1년 넘게 하면서 와, 벌써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제가 받았던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항상 고정적으로 받는 질문이 있었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지금도 돈 되냐, 배달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전업으로요, 어떻게 괜찮은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죠.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면 어쨌든 저는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이렇게 계속 같은 질문이 뭐 1년 넘게 나오는 이유는 아마 이 배달판에서 말하는 수익들이 너무 격차가 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진짜 이 배달 업계만큼 수익의 격차가 큰 곳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 5년 동안 배달을 하면서 직접 경험을 하고 또 수많은 배달 기사님들을 만나서 얘기해보고 알게 된 진짜 배달판 현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지역마다 좀 큰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최대한 모두 평균적인 값으로, 그런 사례들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배달일은 사실 시간을 녹여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단가가 높은 요즘 같은 이런 겨울 성수기에 바짝 벌어놔야 할 텐데, 그러려면은 이제 방한용품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영하 3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 방한용품 중에서도 이제 발열이 되는 그런 제품들이 필요한데, 제가 써본 것들 중에서는 발열조끼가 가장 방한의 효과는 좋았습니다. 근데 너무 저렴한 거는 너무 쉽게 고장이 나요. 그리고 폭발 위험도 있고, 근데 또 인증된 좀 브랜드 제품을 사려고 하면 또 비싸고. 저는 스위스 밀리터리 발열조끼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꽤 가격이 나갑니다. 근데 이번에 이 회사 대표님과 제가 협업을 하게 되는 이런 귀중한 시간이 마련이 되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반값으로 공동구매를 하는 그런 이벤트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공구는 재고 소진 시까지만 진행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고정 댓글에 대행자 전용 공동구매 페이지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픽업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조리 완료도 떴네요. 안녕하세요, 쿠팡 가져왔습니다. 네, 무사히 픽업을 했고 얼른 배달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2026년 시작이 된 이후로 배달 일을 한 지 이제 벌써 5년 차가 되었습니다. 특히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배달 일을 하기 전까지 엄청 다양한 아마 히스토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원래 교육 사업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실도 좀 넓히고 투자를 막 늘려가는 그런 시점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근데 제가 하던 이 사업이 체험 사업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을 만나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를 못하니까 완전히 쫄딱 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진짜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빚도 많이 생겼고요. 네, 그렇게 사업을 접은 이후에는 뭐 이것저것 엄청 많이 일을 했습니다. 현장 일,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 여러 가지 막 전전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직장을 구해서 일을 했는데 정말 너무 박봉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사업을 하면서 벌었던 이 수익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정말 너무 한참 낮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부업을 해야겠다 하면서 배달을 조금씩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배달의 수익성이 괜찮구나 생각을 하고 나서는 과감하게 퇴사를 하고 전업 배달을 시작했죠. 그때 제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야, 너는 박사에다가 사업가 출신인데 고작 한다는 게 이 배달 일이냐.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5년 전이니까 상황이 나쁘지 않았죠. 단가도 높았고 또 이 직업 자체가 자율성이 있으니까 저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또 많이 모았습니다. 정말 악착같이 배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네, 그때보다 거의 한 20에서 25%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배달 라이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저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목돈을 딱 벌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아 떠나는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배달에서 모은 돈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제는 저축형에서 생계형으로 이 배달 일의 어떤 특성이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거리에서 보이는 수많은 라이더 분들은 생계형 배달 기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많은 배달 라이더 분들이 저와 비슷한 이런 상황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배달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이 모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배달 일에 대한 환상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배달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잡아야 돼. 잡았습니다. 올라갈 뻔했네. 도착을 했고요. 똑똑똑. 잠깐. 안돼. 배달을 완료했습니다. 콜이 뜨긴 했는데 엄청 높은 단가의 콜이긴 한데 도착지가 한강 자전거 길이야. 한강을 갈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배민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민도 콜이 없는 거 보니까 일단 중심지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쿠팡 6,890원이고요. 한 3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길을 잘못 들어와서 좌회전이 안 되네. 유턴을 해서 와야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번 2026년이 약간 두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수익 감소가 사실상 거의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단가는 점점 떨어져 가는 데에다가 이제 예전만큼 벌려면 떨어진 배달만큼 많은 시간을 일을 해야 하니까 몸도 너무 힘들고, 게다가 각종 유지비, 이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단가가 떨어지는 것도 너무 힘든데 반대로 또 물가가 올라버렸으니까 대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부터 뭐 정비비, 기름값, 뭐 보험료, 사실 우리 이 배달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큼직큼직한 게 비용으로 빠지는 게 많잖아요, 사실. 근데 문제는 그게 더 올랐다. 또 그리고 또 배달 일을 만류하는 분들이 이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꼭 하죠. 야, 이거 배달 일은 하는 거 아니다, 이 목숨 대비 돈이 너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맞죠. 플랫폼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미션이나 수락률 같은 걸로 더 빠른 배달을 종용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배달 단가는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배달 일을 오래 하게 되면 계속 거리에 있게 되는데 이게 또 여러분들 매연이 이게 장난 아닙니다. 진짜 매연은 보이지 않는, 소리 없는 죽음이에요. 소리 없는. 그래서 예전엔 잘 몰랐는데 요즘에는 오래 일을 하고 나서 특히 여름에 집에 오면 목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노동도 사실 있죠. 픽업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음식이 좀 나와 있는데요. 근데 쿠팡이 아닌 것 같은데. 쿠팡 좀 부탁드릴게요. 예상외로 조리대기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그래도 금방 나왔습니다. 네, 픽업을 했고요. 배달지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시동이 안 걸려? 설마? 야, 정신 차려. 됐습니다. 뭐야, 이거 키 배터리가 없나? 제발. 시동이 걸렸습니다. 겨울이 되면 참 이런 것들 바짝바짝 긴장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배달일도 사실 서비스직이잖아요. 근데 이 서비스직의 특징이 모두 다 감정적인 노동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가끔씩 겪게 되는 게 이 고객들과의 갈등이죠. 조금 특이한 고객들을 만나면 왜 사람들이 배달 라이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안 좋다고 하는구나, 이거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통화나 이런 거 할 때 이 배달 일을 한다는 걸 약간 무시하는 그런 느낌으로 말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고요. 또 고객들뿐만 아니라 이 업주분들과 이 자영업자분들, 이 사장님들과의 관계가 좀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 배달기사와 업주는 서로 상생관계이자 협업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 배달 플랫폼의 시스템상 서로 얼굴 붉힐 일이 되게 많은 거죠. 특히 배달이 밀릴 때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빨리 배차됐으면 좋겠고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또 배달이 밀리면 막 음식 안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이런 식으로 굴러가게 되는 플랫폼의 시스템이라는 거. 아무튼 이 배달 일을 하게 되면 각종 갑질을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참 재밌죠. 이 플랫폼이라는 게 배달기사, 업주, 고객, 심지어 플랫폼사까지 모두 평등하게 서로 일감을 주고받는 사이일 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파트너라고 부르잖아요.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과 을이 나눠질 수가 없는 구조인데 나눠졌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배달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배달 플랫폼에 대한 불신과 함께 이 불만이 점점 커져갑니다. 왜냐하면 배달 플랫폼사는 계속해서 정책을 내놓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배달기사에게는, 그리고 또 업주분들도 그럴 텐데 진짜 서로 위로와 존중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유튜브 채널 잘 만들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이 되는 게, 그래도 영상 댓글 같은 거 보면 서로 북돋아 주시고 서로 공감해 주시는 그런 과정의 장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들 같이 이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도착을 했고요. 얼른 배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또 이러네. 이게 지금 뭔가 이 스마트키에 문제가 있나 봅니다. 와, 대박이다. 1층이네요. 1층. 와, 아파트. 잠깐만, 근데 이런 아파트는 100호대가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닌가 보다. 여기는 1층에 있네요. 굿. 제일 안쪽인가 보네. 네, 여기 있었습니다. 잘 놓고, 네, 촬영도 했고, 노크만 똑똑똑 배달을 완료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학생분이신가 봐요. 네, 방금 전에 콜을 하나 잡았고, 오늘은 좀 쿠팡을 하게 되네요. 쿠팡 8,500원짜리에 이거 한 5kg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픽업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 댓글에 배달 일이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면 되지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배달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단점만큼이나 아주 강력한 장점이 하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이것 때문에 힘들어도 꾸역꾸역 이 배달업계에 남아서 배달을 하시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하지만 이 자율성의 대가도 아주 큽니다. 제 생각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큰 영향을 주는 게 건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신체적인 피로가 계속 누적되는 게 제가 지금 한 5년을 해보니까 이제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음의 건강, 이 감정적인 소모도 진짜 심각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거의 1위로 뽑는 거, 이제 역시 이 도로 위에서 일하는 이 위험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 배달 일은 누구나 생계 유지는 가능합니다, 솔직히. 하지만 그 위로 수익을 바랄 수가 없고 자유로운 대신 너무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서 조금 수동적으로 돈을 벌게 된다는 것도 참 어려움을 주는 거죠. 네, 픽업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있나 보네. 안녕하세요. 쿠팡 가져가겠습니다. 네, 픽업을 했고요. 네, 배달지가 좀 거리가 됩니다. 이제 강동구 쪽으로 넘어가야 되네. 하지만 돈이 된다면 어디든 달려가는 대행자. 그래서 배달 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딱 잘라 말해서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 일은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볼수록 참 어려운 일이에요. 배달 일 자체를 이제 생계를 받쳐주는 어떤 보조수단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배달 일이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생활비가 굉장히 적게 드시는 분들, 그리고 다른 일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가 이 배달 일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족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적당하게 일을 하면서 계속 자신의 미래를 위해 힘을 쓰고 있으니까 배달 일이 오히려 더 감사하게 느껴질 가능성도 높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 우리처럼 가정이 있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은 분들, 그런 라이더들이 힘들다는 겁니다. 이제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은 고정되어 있고 많은데 수익은 점점 줄어드니까 이 얼마나 이 무력감이 들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통계적으로 볼 때 배달 라이더는 35살에서 55세 이때의 나이대가 가장 많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 배달 라이더분들이 지금 놓여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한 구독자분에게는 배달 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강권을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랬었냐면 그분은 직장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이런 거에 아예 적응을 못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배달 일이 정말 있어서 다행인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월급이 너무 박한 곳, 근데 몸은 힘든 곳 있잖아요. 특히 이제 중소기업 생산직 쪽에서 그런 경우가 좀 많다고들 하는데, 엄청 고되고 또 반복적인 일만 하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배달 일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율성이라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중소기업 이상의 배달에서 버는 돈과 비슷하다면, 그리고 일이 너무 고되지만 않다면 당연히 배달하는 게 훨씬 더 손해가 되겠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사실 그런 분들은 애초에 이 배달판에 발을 들이지 않는 편입니다. 이 배달기사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일 거고요. 네, 배달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쿠팡에 들어왔는데, 야, 3건인데 단가가 너무 짜다. 지금 이 날씨에 저녁 피크인데 3,000원은 너무하지 않니? 바로 거절! 네, 일단 전달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 야, 여러분들 이런 길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영화에는 물이 조금만 있어도 엄청 미끄럽기 때문에 여기인 것 같습니다. 잘 놓고요. 네, 쿠팡 배달이 들어와서 받을게요. 일단
잘 누르고. 네, 지금 정신없이 지금 콜을 하나 받았는데 한 6천 몇백 원 되는 것 같고 한 4kg 정도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얼른 픽업을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픽업지가 엄청 가깝네요. 네, 도착은 했고요. 일단 완료가 안 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우, 친절하셔. 안에 있으라고 하시는데 저는 촬영을 해야 하니까. 네, 그리고 요즘에 뭐 전 국민이 배달을 한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몇 명 정도가 배달 라이더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으세요? 일단 대략적으로 추산한 이런 통계 자료들을 보면 한 50만 정도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한 40만? 한 3, 40만에서 50만 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유동적으로 얘기하긴 하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근데 문제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예, 수고하세요. 직접 갖다 주셨어. 네, 픽업 누르고요. 네, 그러면 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도 굉장히 이 배달 라이더는 늘어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경제 성장부터 시작해서 실업률 그리고 연령 같은 이런 수많은 지표들이 앞으로 플랫폼 노동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플랫폼사들은 요즘 퀵커머스 이런 거 있죠. 퀵커머스 그런 것들로 계속 범위를 넓히면서 음식뿐만 아니라 뭐 진짜 이 백화점에서 파는 거라면 뭐든지 배달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배달의 미래인 거죠. 또 이제 플랫폼사들, 배달 플랫폼사를 포함해서 수많은 플랫폼사들도 이제 점점 4대 보험이나 뭐 퇴직금 이런 거 챙겨주는 정직원 말고 저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를 고용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비용이 안 드니까 책임질 것도 없고. 그래서 결국 이 배달 라이더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배달판의 미래로 봤을 때는 이런 수많은 변화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얼마나 잘 수용할 수 있는 배달기사가 될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수익성과 연관이 되면서 우리의 이제 월급, 이 돈과 연관이 되겠죠. 저는 얼마 전에 수박 배달도 했습니다. 수박 2통. 그거 진짜 하고 죽을 뻔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배달할 수 있는 기사들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제 배달이 퀵서비스화가 되는 거지. 배달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 주민분이 나오시네. 1층에 와 있겠지? 네, 도착을 했습니다. 놓고 벨까지 누르고요. 배달을 완료했습니다. 네,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8시를 넘어서 저녁 피크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달렸더니 이거 오늘 쉽지가 않네요. 추워서. 그래도 발열조끼 덕분에 잘 견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열조끼 고정 댓글에 남겨놨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현실적인 이 배달 업계의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배달과 관련한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 많이 만들어서 공개할 테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구독해 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행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